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피로는 오늘에 풀고 내일의 뉴스는 오늘 미리 본다. 3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미리 보는 뉴스 투모로우. 먼저 경제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내일 25일 목요일인데 정세균 국무총리 첫 일정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자, 미국은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아직도 락다운이 연장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 공포가 퍼지고는 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백신 여권 도입이 유럽 의회에 상정되고 또 그리고 아주 또 조심스럽게 여행 정상화 같은 그런 일상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다고 막 난리 법석은 떨었는데 그렇다고 집단 면역이 생성되는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확진자는 늘었다 줄었다 불안정한 상황이죠. 자, 일단 내일 아침 일찍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겨우 이제 자영업자들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지는 않을지, 일단 내일 목요일 아침에 언론 보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엽니다. 혁신성장 빅3는 아시는 대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렇게 되겠죠. 정례 회의로 개최되는 이 혁신성장 빅3 회의는 주로 민관 협력 내지는 정부 투자의 어떤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민간 투자는 최소 몇 배 이상 따라붙죠. 그러다 보면 뭐 성과가 나올 확률도 당연히 올라갈 텐데, 솔직히 테슬라도 몇 조 원 규모로 계속 유증하고 액분하고 막 그런 과정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제대로 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도중에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테슬라도 자금 지원 크지 않았을 때 성능이 뭐 너무 약하다, 뭐 사람 4명 태우고 가는데 시속 30km 나온다, 전동 킥보드보다 느리다, 뭐 예? 하지만 이제 계속 자금 지원, 투자 따라 붙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성능도 올라가고 완성도도 올라간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혁신성장 빅3, 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뻔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정부 보증에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 산업부에서는 국내 최초로 탄소 가치 평가 기반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 보증 본격 추진이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탄소를 가치 평가해서 이걸 기반으로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그게 이름이 녹색 보증이라는 건데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거고요. 이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지만 이 가치 평가가 기업의 어떤 그 융자 담보로 쓰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녹색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것도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이걸 들으니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뭐 미래에는 탄소가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목요일 섬유재지 업계도 2050 탄소 중립 첫걸음에 동참합니다. 사실 섬유재지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산업은 아닌 거죠. 일단 뭐 재지는 나무 베야 되고 섬유는 화학 업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도 친환경 제작 기술 보유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섬유 재지 업종에서도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 다음에 산업부 내일 일정 중에서 또 중요한 게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주요 유통업체는 뭐 롯데, 신세계 뭐 다 들어가고요. 뭐 백화점부터 뭐 체인점, 뭐 온라인까지 다 포함되는데, 마침 2월 결과잖아요. 설 즈음 해가지고 뭐 명품 보복 소비네, 그리고 뭐 국내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실적에 이 명품 소비 그리고 백화점 보복 소비 이런 게 얼마큼 기여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는 내일 대형 이벤트 하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렌트 업계. 솔직히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제네시스 이상 고급 차종 다 하허호잖아요. 이제는 환경부에서
차량 렌트 업계에 203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제 하허호 남바 달린 자동차, 그 다음에 공유차 이런 거 2030년이면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휘발유차, 디젤차 싹 사라지고 다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렌트 업계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해야 된다는 선언을 환경부에서 내일 내놓습니다. 이거 한번 떠들썩할 것 같아요. 뭐 업계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 요거는 증시 일정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 아이유가 5집 앨범을, 첫 공개합니다. 아이유 소속사가 카카오엠이었는데, 카카오로 이제 흡수 합병됐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암호화폐 사업자에도 금융권 수준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의무만큼 권리도 주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권리는 은행권과 송금이나 입출금 같은 그 창구나 어떤 플랫폼의 접점을 더 넓혀주는 역할을 또 부여하는데 전자결제 관련주 가운데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보유한 종목들은 여기 특금법의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그래서 특금법. 자, 내일 해외에서는 EU 정상회담 열리고 미국에서는 4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또 내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캔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내일 뉴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내일 나올 뉴스를 미리 알아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새벽 배송도 그리고 간밤에 우리 자고 있을 때 샛별 배송도 늦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봐야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내일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HTS나 MTS에 떠는 종목 뉴스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투심이 흔들리거나 도파민을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만큼은 바로 노을 배송, 해가 지는 해질녘에 제가 직접 배송 갑니다.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배달되니까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자, 내일 뉴스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정치면 사회면 스킵하고요. 일단 내일 뉴스 중에 떠들썩하게 나올 게 기아차에서 신형 K8 나왔잖아요. 이게 세단의 신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 첫날에 18,000대가 계약이 돼가지고 현대차 그랜저보다 많았고 작년에 K7 내수 판매량의 44%가 하루 만에 사전 계약으로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K8, K8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종합상사가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현대가 정몽혁 회장이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때 좀 불화도 있었지만 현대 이쪽 집안은 그래도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계열사 간 서로 뭐 일감 몰아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곳 처지지 않도록 또 서로 간에 잘 또 그룹 차원에서도 많이 챙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 뉴스에 또 이게 나왔네요. 한화 큐셀이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건 여러 번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럽하고 호주에서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EU PD 리서치는 2010년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세계 제품군에 대해서 태양광 톱 브랜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하나 큐셀 이거 셋 다 인버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앙버터 먹고 싶네.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앙버터님 계시지 않나요? 인버터하고 태양광 모듈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거 이제 다 하나 큐셀도 만드는데 2014년부터 유럽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이 됐고 이어서 호주까지도 태양광 발전 톱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또 미래 혁신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는데 해외에서 갤럭시 폰을 사면은 드론이 집까지 이거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아일랜드 현지 법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품 배송이 시작되면은 전용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배달지에 도착하면 드론이 날아가다 공중에서 물건을 직접 내려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배송센터에서 출발한 뒤에 3분 내에 지역 내 소비자 집 문 앞까지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는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뉴스도 이어서 갑니다.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KIC 한국투자공사죠. 이 KIC가 글로벌 1조 규모 M&A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투자 배경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성장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 체제, 족벌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상당 부분 인정도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어떤 기술이나 업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와 그 어떤 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물론 순환 출자, 상호 출자가 좋은 지배 구조는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신속하게 자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순기능도 없지는 않다. 과거에 사실 반도체 대란 한번 있었을 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일본 업체를 다 완전히 고사시켜버리고 삼성이 업계 메모리 반도체 장악한 거는 솔직히 삼성 이사회의 발빠른 대응 그리고 계열사 간 어떤 채무 보증 같은 걸 통해서 빠른 현금 조달 이런 게 또 기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 기업 공동 투자 MOU를 맺는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KIC 간에 좋은 시너지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미국 하와이에 친환경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라고도 하고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올해 6월부터 하와이주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하와이 자연에너지 연구기구에 ESS를 공급하겠다고. LG전자가 이런 디비전도 있었나요? LG전자가 미국 주정부의 상업용 ESS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도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니아 딤체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런던 오빠 김희욱 채널에서 드디어 백신용 냉동고 출시를 한 게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미국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위니아 딤체는 더 이상 F&B로 부르지 마십시오. 여기 바이오입니다. 이제 콜드 체인 기술 갖고 있고요. 네, 백신용 냉동고 개발해서 FDA까지 뚫었습니다. 미국 상륙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의 하언태 사장이 현대차가 중국 시장 위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더 이상 택시 전용 차 메이커가 아닌 중국 시장 다시 공략하겠다. 중국도 수소차가 필요하다. 다음에 KTNG 관련된 소식이 내일 뉴스에 또 나왔네요. 대만 2030 우리로 치면 MZ세대가 한국 담배를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여러 개를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총 7억 7,715만 개비를 판매했다고 수출 첫 해에 비교해서 22배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햄씨가 요게 그렇게 대만에서 많이 팔려나봐요. KTNG 관계자는 내일 뉴스에서 화교 경제의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대만에서 현법 설립을 통해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강화해서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내일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일 뉴스에 KT 얘기가 나오네요. KT가 콘텐츠 생산 확대를 위해서 박차를 가야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화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KT 무거운 주가가 무려 3.75% 상승으로 화답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기대감을 표명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따상하고 그 다음날부터 4일째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연기금 계속 순매수로 하락 방어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대신에 주가를 앞으로 장밋빛으로 보느냐는 해석을 놓고서는 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000P가 드디어 붕괴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나 아니면 미국 연준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미국 법인세 인상 이런 좀
대외 이슈들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변동성을 보면 진짜 아찔할 지경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한 4월까지도 계속 코스피에 좋게 말하면 기간 조정, 나쁘게 얘기하면 방향성 없는 트레이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내일 뉴스에 풀무원하고 카카오가 코로나를 잊은 실적 서프라이즈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약해지든 강해지든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정상화에 베팅을 하는 기관이 늘어난다고 하든 말든 올해 무조건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풀무원, 카카오에 이어서 넷마블, LG화학, 서울반도체, 아프리카TV, 셀트리온 헬스 케어도 함께 여기 그룹핑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뉴스에 폭스바겐발 배터리주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같이 나왔고요.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차량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비중 5% 내외다라고 하네요. 다음 넷마블의 게임 자회사 네오가 IPO를 간다, 즉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52%의 알짜 기업이라고 합니다. 진짜 만약에 이것도 올해 등장한다면 상장 전 벌써부터 날아가고 있는 크래프톤과 함께 게임주 올해 IPO 대박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면에 이런 게 있네요. 벌써 새 서울시장 효과라고 해서 오세훈 지금 야권 단일 후보가 사실상 지지율로 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재건축은 수억씩 뛰고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 스트레스하고 서울시장하고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엇박자가 또 있는 건데요. 결국 그럴수록 서울 지역에만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LH 불신까지 겹쳐가지고 공공개발이 찬밥되다 보니까 오세훈발 한강 르네상스 부활 여기에다가 압구정 현대 지금 난리 났다고 하고요. 오세훈 지금 시장 후보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지방에서도 전세값이 뛰자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미국 IPO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개미들의 성지로 알려진 로빈후드 있죠. 로빈후드가 나스닥에 상장 준비하는데 기업 가치가 최소 45조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SEC에서 지난번 게임스탑 사태 조사한다는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장하려면 그 심사 내용에 그것도 들어가겠죠. 반대로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장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고 앱 내에 개인정보 수집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알리바바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는지 공산당 같은 정책을 테크 기업 상장에다가 들이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반대의 움직임이죠. 다음에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약간 갬블성이 섞여 있는 그런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조작 게임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19명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내일 약간 좀 게임주들에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것도 내일 뉴스에 나온 건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제공하는 네이버 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4월부터 쇼핑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연 3%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쇼핑을 이용할 경우에 그랬는데 이제 그 조건을 없애버린다고. 네이버 페이 결제 실적 조건을 없애버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예금 연 이자 3%. 웬만한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같은데 신규 고객 특판 금리보다 높습니다. 네이버가 과감하게 금융도 치고 나갑니다. 다음 내일 뉴스에 신세계그룹이 오픈마켓에 진출한다고 밝혔네요. 지금 롯데가 중고나라 1,400억인가에 인수한다고 하고 신세계그룹도 오픈마켓에 진출하는데 오픈마켓은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물건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를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죠. 신세계 쓱닷컴에 모든 판매자한테 온라인 개방한다.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이 난립니다. 쿠팡 상장 이후로 몸값 재평가서부터 과잉 경쟁과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까지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신세계
도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일 뉴스에 이것도 소개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완전히 결정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내일 뉴스에 소개됩니다. 이거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과도한 어떤 관심을 좀 자제한 것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동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우는 아이 뭐 져준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에 반응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겠다. 지금 현재 신중론으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강경론으로 완전히 굳힌 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수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 이제 내일 뉴스 우리가 미리 다 봤으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쭉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저는 내일 목요일 밤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본다. 뉴스 투모로우 함께 하셨습니다.